탁구장에 이어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 야간 보호시설의 휴관 및 가족 돌봄을 권고하고 탁구장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양천 지역 모든 실내 체육시설은 휴관하거나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뭐 2m 간격을 맞추면 2m 간격을 맞추면 이 눈을 머금고 잡고 있는데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5천 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역 곳곳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탁구장발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양천과 은평 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와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지금 양천과 은평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12일 오전 기준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73명이고 양천은 64명, 은평은 4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퇴원한 환자까지 포함된 숫자인데요. 양천의 경우 64명 중 21명이, 은평은 41명 중 27명이 퇴원했습니다. 네, 최근에 양천 탁구장발 이 집단 감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은평에서는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한 명은 중부 센트럴 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진관동에 사는 20대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강남 명성 하우징 관련 확진자로 가련 이동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두 곳 모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입니다. 양천에서 10일과 12일 이틀 사이에 3일 사이에 나온 다른 지역 집단 관련 감염 확진자는 3명인데요. 강서 SJ 투자회사 관련 확진자 2명과 구로구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인 신정 3동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네, 지금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서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데이케어 센터에는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관련 감염자는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감염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 전체 주 야간 보호시설의 휴관 및 가족 돌봄을 권고하고 요양원과 데이케어 센터 등에 대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곳곳에서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정부가 12일 수도권에 내려진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지난달 29일 쿠팡 관련 등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주간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이 14일까지 해서 무기한 연장된 겁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의 학원과 PC방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강제 적용 대상인 고위험시설 업종을 확대해서 방역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됩니다. 네, 지금 학생들의 개학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것도 좀 걱정인데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제한 조치가 이번 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등교하는 학생 수를 제한하는 건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성혜 기자였습니다. 양천구 탁구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운동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22일까지 해당 시설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이후 지역의 체육시설들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의 탁구장을 찾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휴장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탁구장발 확진자가 늘면서 양천구의 탁구장 27곳이 모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2일까지 영업 안 해요. 양천구는 다 그래요. 전파 우려 때문에 일단 지금 다 닫고 지원금까지 준다고 그래서 또 닫았어요. 인근의 한 필라테스 시설도 마찬가지. 수업을 한창 해야 할 시각이지만 실내는 어두컴컴합니다. 양천구가 탁구장과 줌바, 필라테스 등 실내 집단 운동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자 해당 시설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는데 시설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양천구의 집단 운동시설 72곳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구에 휴업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뭐 2m 간격을 맞추면 1대1 회원할 때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이런 식인데 불시에 들어와서 걸리면 300만 원인가 이래서 눈물을 머금고 닫고 있는데 운영 자제 조치에 들어간 곳은 탁구장과 필라테스 등 공간은 좁고 사람은 많은 감염 취약 운동시설. 하지만 헬스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한 헬스장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벗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걱정 속에서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동을 이어갑니다. 이 근처에서 알바하고 있어서 그 손님 중에 확진자가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경찰 준비하고 있어서 체력 시험 때문에 맨날 운동 나오고 있어요. 그룹 운동실에서도 거리를 두는 등 집단 감염 예방은 필수. 운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땀이 차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주의를 잘 안 해서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 시간대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플로어를 돌면서 회원님들한테 주의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이제 코 아래로 내리시는 분들이나 아예 덥다고 해서 벗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퇴장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탁구장 27곳은 문을 열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나마 문을 연 운동시설들도 거리 두기에 주의하면서 걱정 속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조심하고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혜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답답하죠. 이런 날씨에 마스크는 물론 두꺼운 방호복까지 입고 일하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 뒤에 찾아올 장맛비도 걱정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바깥 온도는 벌써 27도. 선별진료소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방호복 안은 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진료소 내부는 그나마 낫습니다.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안팎을 쉴 틈 없이 오가다 보면 더운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불가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햇볕이 따갑거나 하면은 저 현기증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물도 못 마시니까 조금 목마름도 심하고 화장실도 끝날 때까지는 다 못 가고 그러겠네요. 태양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깝습니다.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바람도 소용없습니다. 후끈후끈하죠. 땀이 있는 대로 다 나고. 예.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선별 진료소 때문에 바지를 시원한 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는 폭염 속에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 최전방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 다행히 정부에서 선별진료소 에어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버거운 방호복 대신 전신수술복을 입어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료소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은 지침일 뿐인데다 운동장이나 옥상에 설치된 임시 진료소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폭염 뒤 찾아올 장마도 걱정입니다. 바람이라든지 비, 그다음에 열로 취약한 환경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 천이나 비닐 소재가 아니라 어떤 그 바람이나 비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늘막을 의료계원 나름대로. 길어진 감염병 여파에 날씨마저 복병이 된 요즘. 코로나19 최전방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나 재산 총액과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 시범 자치구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은평구와 성동구, 도봉구와 강서, 구로구 등입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곳은 공원, 광장, 전통시장과 관광시설, 버스 정류소 등 공공생활권역입니다. 은평구 의원의 자료 요청 거부와 관련해 갈등이 있었죠. 관련 내용 전해드린 바 있고 또 지난 10일 열렸던 은평구 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인사 검증 관련 자료를 두고 일부 구의원과 의회 사무국이 마찰을 빚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죠. 의원 발언 때 양기열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 열린 예결위에서 이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의회 사무국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요청했던 게 어떤 자료였나요? 5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권에 대한 자료였고요. 이 채용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었습니다. 예.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재무건설 전문위원 자리고 구청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조금 요하면서 의원들을 도와 조례 제정부터 의회의 의정 활동까지 가장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5급 공무원 채용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 사무국 측은 이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의원들과 그리고 집행부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타 채용들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 채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의원의 자료 요청 권한에 대해서는 구청과 구의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 양기열 의원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무고한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는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구청이든 의회든 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민감한 자료를 요구하면 직원들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침을 따르는 공무원들에게 그 과정에 따른 피해가 분명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여나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저와 같은 선출직 그 공무원들이 가져감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언급을 드린 겁니다. 네, 갈등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리적 충돌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고요. 이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긴 이 접촉이었습니다. 네. 괜히 무고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표현은 앞으로 조금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 일의 본질은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감시, 감독 권한에 대해 침해는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의원의 자료 요구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언대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가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영유아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 5천 원, 2인 가구 13만 4천 원, 3인 이상은 16만 7천 원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의 세금 면제를 통해 마스크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인데요.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기초 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한 달 동안 매일 사용할 경우 18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10일 기준 46만 명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1차 적격자 9천 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달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방문 접수는 15일부터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관할구청이나 우리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이번 달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목동 깨비시장에 공동주차장과 공유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공유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총 54면의 주차장이 2층에는 어르신복지센터, 3층에는 육아카페와 장난감 도서관, 4층에는 청년 일자리 센터가 들어섭니다. 구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0일까지 어르신 소식지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이 명예기자는 어르신과 관련된 지역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동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양천구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소식지 명예기자로 위촉되면 다음 달 7월부터 2년 동안 어르신 관련 주요 소식과 미담 사례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